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서울구치소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지난 3월 25일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로 완전히 확인된 것, 그건 뭐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 와서 이 우편으로 이 접수를 시켜서 박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내 총선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죠.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그렇게 박 대통령 팔고 이리 와가지고 뭐 행사하고 뭐 계속 편지, 뭐 우리 당 지원해달라는 편지가 막 쏟아지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거 공연이 또 오해 사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직접 와서 이렇게 전달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제가 4월 5일날 바로 그 선거에 대한 부담 문제 때문에 일로 오지 않고 그냥 서신으로 붙여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한수에 대한 고발 문제하고 그리고 대통령 그 파기한 송심에서의 그 무죄 탄원서 그거를 동봉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총선이 막상 끝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런 부담 없이 행사를 잡은 게 뭐 싹 다 사라졌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파악할 때 이제 대통령한테 그런 편지도 별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뭐 총선 때 우리 당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이제 잡았고, 오히려 이제 너무 여기서 행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은 편지 출력하고 자료 동봉해서 그냥 제가 붙이면 되는데 이제 총선 끝나고 너무 안 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금도 제가 어제 방송 때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제 다들 박근혜 대통령 잊어버렸다, 이제 탄핵의 강은 사라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니까 일부러라도 이제는 와야 되겠구나, 남들 안 오니까 직접 여기에 왔고, 제가 이 서신에다가도요 여기 직접 왔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총선 때는 조심했지만은 총선 뒤에는 더 적극적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상황이나 박 대통령의 지금 이 심정이나 뭐 제가 여기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랑 좀 비교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성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지레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본인이 총선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겠다는 그거는 계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이 태극기 들고 다니는 자들은 도저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해서 태극기 쪽이 아닌 적당하게, 그렇다고 또 미통당이 아주 잘한다고 그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냥 최소한 나 때문에 선거졌단 말은 안 나오게 하겠다, 그 정도의 메시지만 던졌는데, 아마도 박 대통령이 그래도 한 130, 140석 정도 해서 문재인과 여당을 견제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김종인, 황교안 등의 이 멍청한 짓으로 무참히 이제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제 계획이 깨져버렸는데, 뭐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 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치적인 큰 피해를 입은 건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자기가 선거에 방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번 패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총선 전에는 태극기 들고 박근혜 하는 사람들이 총선 끝나자마자 싹 다 사라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레 짐작은 했겠지만은 야, 인간들 좀 심하네 아마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예측을 했어도 저도 사실은 예측은 이미 이제 총선 때 대통령을 이용을 먹겠다는 것은 제가 총선 전에도 파악을 했지만은, 그래도 총선 끝나도 한 2, 3개월 정도는 좀 더 이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빠질 줄 알았는데 그냥 다음날 바로 빠지는 거 보니까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야, 좀 심하다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총선에서 본인이 총선 패배에 덮어쓰지 않았고, 또 하나는 본인 이름 팔아가지고 이 자꾸 막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자들이 싹 사라졌고,
그래서 대통령의 2차 플랜을 세우기에는 오히려 더 적합한 상황에 온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아마 유영하 변호사는 많이 걱정할 텐데 저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 가세관 애들한테도 얘기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때 버스 트레이드를 하고 당권을 거의 10년을 주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4년 한 사람이 유영하 정도 하나 믿고 그거 신뢰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믿고 전적으로 이랬겠냐. 총선 때 자기 플랜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써먹은 하나의 어떻게 따지면은 이용 도구였고 유영하를 이용하고 팽시킨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열심히 했으니까 유영하 그 비례대표라도 하나 받게끔 협조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낸 거예요. 이제 유영하는 끝냈고 이제 총선 뒤에 실질적으로 정치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진실 하나로 승부를 걸어서 탄핵 무효 본인 스스로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와야 되는 2차 플랜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감옥에 있을 때요. 바깥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집회해주고 구명운동해주고 다 한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저한테 옥중에서 가장 큰 도움 된 것은 제가 2018년 5월에 구속되고 한 4개월 정도 지난 10월에 컴퓨터 전문가들이 태블릿 PC 디지털 조작 증거를 잡아서 그 보고서가 저한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제일 편했어요. 왜? 이걸 갖고 이제 내가 빠져나가면 되니까 진실만 쥐고 있으면은 저 감옥에 있는 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만 쥐고 있으면은. 실제로 저는 10월에 조작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 뒤에 7개월 뒤에 석방됐거든요. 그 7개월 동안 저는 굉장히 편하게 휴가처럼 지냈습니다. 내가 진실을 쥐고 있으니까 그건 아무 때나 나가면 된다. 즉 지금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무슨 몇만 명 집회에서 대통령 석방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금 걷고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승부를 걸 수 있는 진실의 칸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이 재판은 팩트가 지금 조작된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 둘이 어떠한 청탁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 팩트가 다 인정이 됐어요. 그 팩트는 인정이 됐는데 이제 윤석열 같은 자가 나와서 눈빛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금. 최성원하고 지금 둘이서 돈 한번 슈킹해가지고 나눠 먹자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 다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냥 둘이 평생 그냥 경제 공동체나 뒤집어 씌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조작한 게 아니라 팩트를 전제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추측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재판에서 엎어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 지금 태블릿 PC 사건은 모든 증거들이 다 조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 조작한 것들 이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엎어치기 하려면은 태블릿 서부터 엎어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태블릿을 조작한 주범을 찾아서 엎어치기가 들어가야지 대통령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엎어치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방향성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지금 안 하신 지가 하도 오래돼서 박 대통령님도 태블릿은커녕 본인 재판 사항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재판을 지금 참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태블릿 PC 조작이 뭐 다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상황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박 대통령의 지금 파기한 성심이 지금 굉장히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한 성심은 지금 국선 변호인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국선 변호인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쨌든 법원에 선임했지만 자기가 담당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로 다 처벌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국선 변호인들한테로 이걸 다 전달을 할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인 박 대통령 당사자가 태블릿 PC로 인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태블릿 PC가 증거 조작됐으니까 무죄로 만들어라 이렇게 변호인들에게 알려만 주면 그건 변호인들이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죄다 직무유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조치들을
스스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차피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재판용이 아닌 정치용이었으니까 좀 변호사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서 형 집행정지도 본인이 검찰을 이제 지적하면서 검찰의 증거 조작을 지적하면서 이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 대통령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 왜 막 복잡한 사람들 다 떠났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진실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왔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없이, 총선 전에는 잘못 움직이면 정치 세력화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담도 없이, 아직 대선은 많이 남았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실의 칼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제가 좀 이번에 편지에서 좀 어떻게 좀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압박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이번 선거는 제가 무조건 참패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게, 이 사기 탄핵의 누명을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벗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선거는 다 진다. 최소한 20년 동안은 선거 다 지게 돼 있다.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적은 게, 태블릿 PC 조작은 제가 다 밝힐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알아서 밝힐 수 있는데, 이 태블릿 PC 조작된 거를 갖고 탄핵을 무효로 엎어버릴 수 있는 거는 대통령님이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다음 대선 전에 사법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적 여론적으로 야, 이 탄핵은 사기였구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다음 대선 또 집니다. 또 져요.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는 이제는 대통령님이 스스로 이건 좀 나서서 스스로 누명을 벗어줘야지만 보수 진영이 다시 되집권할 수 있고 문재인 심판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편지에 적어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 다른 부분 말씀 마치고 편지의 주요 부분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